예, 그래서 시간만 지나고 그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파트너를 잘 내가 만나고 있는 고객들을 잘 분석하고 분석을 해서 아 이분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후순위로 미룰 수도 있어요. 후순위를 미루고 또 다른 대상을 공략을 해서 빨리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게 안 만들어지면 그분은 이제 뭘 보고 있냐면 네 성공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와야 성공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가 와야 팀이 만들어지고 당신이 와야 팀 속에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소비자를 만들어 갈 텐데 공을 시간을 많이 보내서 이 사람을 케어를 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을 못 보고 있었다면 이분이 결단이 늦어지면 나는 그만큼 사업되는 모습을 이 친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명단 속에서 분석도 하고 아 이분은 좀 간망세다 그랬을 때는 간망과 더불어 우리가 그분의 수준에 맞게끔 후속 관리를 해가면 돼요. 관리를 해가면 되고 조금 더 또 만약에 시간이 좀 게리게 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또 다른 분을 또 우리가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략을 세워야만이 시간이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저 사람 사실 우리가 떨어진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행태가 아니고 이건감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건감에서 내가 딸 수 있는 이런 행태의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리결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리결단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파트너들을 계리결단 시키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로남불 정치판에서 많이 쓰죠. 정치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말 말해.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다.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내로남불로 이렇게 정치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내로남불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어요. 아, 니는 올바로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올바로 못하는 건 합리화시켜버리죠. 합리화시켜버리고 나는 이래. 그 상대도 보면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리 결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몰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일 먼저는 이제 내가 먼저 계리 결단이 됐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파트너한테 또 그걸 권하고 계리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요. 나는 계리 결단이 안 됐는데 내가 후속 관리하는 사람 계리 결단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완전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못했는데 내 파트너 한 사람 좋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철저하게 지금은 어떤 행태로 어떤 방향으로 해냐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나이는 어떻게 핸들링 못한다가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스폰서가 길을 안내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역할도 해주고 해야 팀 하나가 만들어져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제가 시행착오 겪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팀장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팀장이 됐음에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못해서 다운라인의 파트너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설상 역할을 못해서 스폰서가 대신 가서 해준다 하더라도 그분의 역할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이 처음에는 사람이 모였다가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와야 되고 또 팀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저 머릿속에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는 판단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어느 수준까지 안 되면 그 수준의 이상을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수준의 이상을.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들의 계리 결단에 해당되는 그 조건들을 갖추느냐예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괜찮은 파트너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또 역할을 해야 될 어떤 타이밍이 오는데 그 역할을 안 해주면 혼자만의 역할로는 안 되더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섭섭하더라도 스폰서가 또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 적극적인 두 라인을 그 후원을 하지 못하고 안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여러분들을 피드백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반드시 두 레그를 같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이 후원을 해드립니다. 같이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 되지를 않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걸 굳이 다른 분에게 돌아갈 어떤 영양분까지라도 거기에 쏟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손실로 되어버리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 파트너들이 만들어졌을 때 같이 해갈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아 이거 대신 좀 뭐 해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내가 먼저 계리결단이 됐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을 어떤 단계로 계리결단을 도와주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리결단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계리결단이 돼 있느냐 이게요. 내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어떻게 계리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린 후자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고 그래도 성공에 대한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피드백 해보고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계리결단을 시켜서 내가 팀을 만들 것인가 사업자로 생산을 해서 팀을 만들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리결단이 또 성공의 8단계 어떤 부분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있어요. 계리결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호작용하는 성공의 8단계 어떤 내용들을 다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개인적인 계리결단을 하신 분들이 어떤 동기가 있고 또 계리결단을 하기 전까지 스폰서들의 어떤 그 권유라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주어진 어떤 세미나의 메시지라든지 또 회장님의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애텀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스피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스피치를 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다 우리들의 얘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생산해서 파트너를 생산해야 될 어떤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들어두시면 아마 파트너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분명히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 스피치 할 때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만남을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스폰서가 될 수가 있죠. 스폰서. 그 다음에 뭐 세미나에서 주어진 어떤 메시지 아니면 또 그 중간에 내가 이 일을 해봐야겠다고 결단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 김은미 팀장님이 정해졌나요? 오늘 스피치 하시기로? 네. 여러분 저기 잠깐만요. 제가 가제 아닌 가제를 드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그젠가요? 우리 박행 사장님 강의를 제가 방해한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한데 막 소음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삼아 이제 스피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빨리 시켜줘 버렸으면 제가 가위가 껐을 텐데 안 시켜줘서 언제 시켜주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보였었나 봐요. 어쨌든 박행 사장님 그 강의 이후에 그 광고 하려고 그랬죠. 제가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행태의 줄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제가 지금도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성공에 팔던 게 뭐죠? 계리결단 끝나고 나면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이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인데 명단 작성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각자가 준비를 좀 해보셔요. 이건 스피치를 안 해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피치 하는 분은 전체가 준비됐다는 대표로 하시는 거고, 명단 작성에도 여러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명단 작성한 거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 보여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몇 분이나 되실까? 혹시 안 물을게요. 우리 하인양 팀장님 딱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준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래 사업한 사람일수록 더 명단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단에 관련된 거는 다음에 강의할 거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명단 작성에 관련된 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그 제가 요구하는 오늘 또 강의 끝나면 명단 작성에 대한 이는 명단 작성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릴 텐데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김우미 팀장님 또 누가 있죠? 김우미 팀장님하고 이란 사장님 하셔요. 이란 사장님 그 왜 그러냐면 이 이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물론 다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하인한 사장님을 통해서 이란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하이안 팀장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당사자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가 와가지고 어떤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활동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길게 안 하셔야 돼요. 길게 하면 제가 강의가 길어지니까. 자, 우리 김우미 팀장님부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로파 다이아몬드 김원 기자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일반 주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홍윤근 본부장님을 통해서 해모임을 전달받고 그때 몸 상태가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회복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근데 해물물 먹고 한 중간쯤 먹으니까 제 몸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는 걸 느끼고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런데 마치 세미나를 가자고 제의가 왔길래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기꺼이 따라갔죠. 따라가서 세미나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정말 감동이고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막 흥분이 돼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미나 듣는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첫째는 제품력이 받쳐주니까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또 이 좋은 회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는 제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제 알리고 기왕이면 가입하고 써라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 둘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이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메디칼 그 회사를 차려서 한 2년 정도 돼서 아침 새벽 5시에 나가면 밤 12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애를 봐주는 조건으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며느리도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가요. 그럼 밤 10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손녀딸을 케어하고 있었고 또 그 가게에 나가는 차를 제가 경동시장에 가서 과일들을 사다가 만들어주고 야채를 키워서 조달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일주일에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틈틈이 전달만 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발 좀 먹어봐. 너무너무 좋아. 내가 살아난 내 몸에 대한 그 감동이 크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손녀를 케어하니까 그건 있었어요. 얘한테 물질을 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거를 키워주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정신을 통해서 유대인들 우리가 들어보면 수천 년을 그 머리에 지식으로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잖아도 인문학 강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틈틈이 다녔었는데 홍영근 본부장님이 저의 리지를 질렀어요.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참석하라고 그래도 바쁘니까 못하니까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성윤 박사님 인문학 강의에는 이제 꽂혔죠, 제가.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다 빼고 그래도 그 시간을 제가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가서 매일 들었어요. 애 올 시간에 와서 케어하고. 그때는 제가 이 일을 할 거라는 생각도 아무 그런 이 일에 대한 가치는 몰랐지만 알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일을 제가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5개월 그 8월 말까지 듣다 보니까 나중에 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무한한 생각이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일이기 때문에 일은 안 하면 내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로 남겠다. 근데 매일매일 가서 듣다 보니까 막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해야 되겠다. 근데 상황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내면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자식이 투자할 때 애를 봐주는 조건으로 그 가게를 오픈을 했고 그랬는데 내가 일을 저 한 사람이 놈으로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교회에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왜 세상적으로 제가 돈 벌러 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대단해서 저는 전도 사역처럼 정말 모두가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가입해 써야 한다는 막 제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건 잠시고 나중에 더 큰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다라면 지금의 이 모든 걸 감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8월 말부로 제가 이제 나는 애터미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네 딸을 못 봐줘. 그리고 니네 가게에 야채도 못 해주고 전체를 다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니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낳았더니 애들이 엄청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제 집 옆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기 때문에 처갓집은 또 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2시 반에서 3시면 애를 케어하러 들어오는데 한 날 저한테 너무 원망스러운가 봐요. 지금 내가 의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미팅을 해서 내 사업을 키워가야 되는데 엄마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돼버렸다. 왜 지가 그 회사를 한 CEO가 됐는데 정말 해야 될 시간을 다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를 한동안 안 봤어요. 우리 안 만나려고. 아유. 그리고 며느리도 노골적으로 어머니 애텀이 너무 싫다. 아들은 애자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너무너무 싫으니까. 지들이 입는 타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에 두고 말을 하면서 제가 막 권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돼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돈 벌러 가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돈 벌러 가는 거지만 더 큰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 안에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일은 우리나라 전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리고 몰라서 못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3대까지 가는 일이고 3대 연금성이고 또 좋은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제가 죽는 날까지 교회에 그냥 사역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시련과 저한테 주는 압박이 온다 해도 그거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 남은 시간은 머리가 받쳐줄 때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적으로 뛰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전적으로 이게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의식을 가진 저한테 제품 구매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아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피곤하도록 저는 놓치지 않고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 김호미 팀장님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김호미 팀장님이 계리결단하는 그 과정에 이제 작용한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봐요. 제일 먼저 뭐였죠? 제품이었어요, 그렇죠? 제품. 이제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세미나 네, 비전. 하니까 뭘 봤죠? 비전을 봤죠. 비전을 봤어요. 그렇죠? 비전을 보니까 비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 속에서 이제 애터미 크기를 이제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은미 팀장님이 생활한 어떤 생활하게 한 그 가치관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더 큰 서로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구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결정하고 계리 결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쉬운 내 자녀에 대한 사업이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손녀를 잘 봐주고 못 봐주고 아니면 내가 손녀를 케어해주면서 내 자녀가 굉장히 사업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라도 포기하게 하는 대가지불을 하게 하는 이런 결단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크기를 도대체 김우미 팀장님이 느끼고 있는 이 사업의 크기는 얼마만큼 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곧 내 사업의 크기니까. 내가 만난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추가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비자부터 왜 만들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김은미 팀장님이 하나의 롤 모델이에요. 제품으로 감동을 했고 제품을 통해서 나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은 누구에게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또 세미나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다 퍼즐이 맞춰져 버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계리 결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을 어떤 대상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느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럼 그게 뭔 차이일까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접목했는데 이게 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방법을 접목해 또 안 돼. 내용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접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용을 바꿀 것인가? 저는 내용은 바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 성향에 맞게끔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거는 됐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트너 한 사람 계리 결단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들어갈 그 레시피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게 다를 게 없어요. 제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전 들어가죠. 또 그 사람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결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행태들이 스폰서의 미팅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걸 접목을 해서 되치는 분들과 안 되면 차이는 뭐냐면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했느냐, 어떤 분을 컨택했느냐, 이 컨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계리 결단을 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성경 8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레시피는 명단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명단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봐봐요.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애터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또 아니면 성공을 꿈꾸는 사람 또 가치관 정립이 정확하게 잘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해서 애터미를 알리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안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계리 결단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어떤 레시피를 잘 이해를 하셔서 후속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좋은 제품이 전달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후속 관리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이분을 분석하고 또 이분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알겠냐 이거요. 그냥 제품 좋은 것만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홍영근 본부장님이 우리 김우미 팀장님을 후속 관리를 했어요. 집요하게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문학 강의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희 박사님 인문학 강의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까지 바꾸게 이거 들으려면 핸드폰 바꿔야 된다고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 핸드폰까지 바꾸게 하셔서 이 강의를 듣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 또 그 강의를 또 좋아하셨다라는 얘기죠. 듣기 싫으면 그거 들으면 그거 듣겠어요?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한 사람 파트너를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또 어떤 우리가 준비한 레시피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의 8단계에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계리 결단이에요. 그렇죠? 계리 결단이란 이 제목에 명단이 중요했다. 선택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갔죠?
제품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제품 따라간 거는 우리 이제 스폰서가 입장에서 봤을 때,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폰서들이 후속 관리를 잘했다. 성공의 발당에 후속 관리 있죠. 후속 관리를 잘한 거예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이제 후속 관리의 계리 결단을 강의하면서 후속 관리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봐가면서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후속 관리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계리 결단을 도울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리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죠. 세 가지 조건. 뭐였죠? 혹시 핵심적인 거 세 가지. 자, 첫 번째, 마이크 켜신 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계리 결단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주도적인 삶. 주도적이어야 되고, 긍정적. 긍정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때까지.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100가지. 네. 이 세 가지거든. 계리 결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주도적이어야 되고, 지금 우리 대가지불 한 걸 보면 김무미 팀장 같은 거 엄청난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그렇죠. 손녀를 돌보지 않는 거는 아들 사업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어떤 건데, 그것까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 쉽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그 큰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신앙생활, 또 자기 우리 김우미 팀장님이 바치고 있는 환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있고 또 주위에 본인의 어떤 그런 활동상의 그런 것까지도 다 정리를 하며 애터미에 몰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비전을 잘 보셨고 비전이 잘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 세 가지 어떤 요소, 주도적이고 긍정적 대가지불은 계리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리 결단한 사람 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고 그걸 이루고 가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가지들이 있어요. 나를 붙잡는 것. 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 많이 살기를 70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신데 얼마나 그 생활 속에서 나의 틀이 만들어졌겠냐 이거죠. 근데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될 이 대가 지불은 상상 외로 또 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게 20년 동안 한 간판업을 하루아침에 다 접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장비를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장비 같아요. 그런데요, 다 그냥 헐값에 다 넘겨버렸어요. 쓰레기 치우는 데만 비용이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 몰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서 다 주변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한 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내가 가지치기를 해봐야 내 파트너들에게도 아니면 내가 관리하는 그 소비자들에게도 앞으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못하고 있으면 절대 하라고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김우미 팀장님의 그 계리 결단한 내용에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스폰서 입장에서는 선택을 잘했다. 정말 애터미 사업자로서 정확한 마인드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그런 부분에 선택이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전달을 통해서 애터미가 알려졌다는 거는 제가 끊임없이 소비자, 애용자, 부업과 후속과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를 잘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느낌을 받았을 때, 또 제품이 좋다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애터미 비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들어갔다.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비전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계리 결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가지불하기 힘든 것까지라도 대가지불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계리 결단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핵심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저기 이란 사장님. 네, 네. 세일즈 마스터 이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애터미를 알게 된 것은 언니로 통해서, 친언니로 통해서 하연영 사장님을 팀장님을, 이제 팀장님이죠. 습관이 안 돼가지고 팀장님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애 학습, 가정
그 뒷바라지를 하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귀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그 뭐 제품을 팀장님이 제품을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도 그냥 그 소중한 가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는 과정에서 음, 후속 관리는 팀장님이 그냥 저희한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애터미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일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머리 공부만 조금씩 들어갔다 뿐이지 간절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회사구나. 그냥 이거는 있었는데 그거는 버리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머리 공부 조금은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합에서 어느 날 팀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100일 필사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100일 필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조금씩 막 힘이 막 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더 파워가 생겼어요. 그리고 결단한 것은 이번에 도전을 하면서 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한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애터미는 저희한테 진짜 황금 도구를 만나가지고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더 가졌어요. 자신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건 그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참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터미에 지금 집중 몰입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자도 나오고 저희한테 파트너도 생기면서 같이 더 힘이 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꿈을 펼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힘드시죠. 하지만 나한테 이제 가슴 깊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는 애터미란 도구가 꼭 필요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도구를 저희한테 알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집중 노력하면서 진짜 12시, 1시, 새벽이라도 후속 관리 들어가면 저희는 동생하고 동대문 있잖아요. 거기에 더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한테 애터미를 진짜 전달해주고 이렇게 참 우리 팀장님한테 진짜 처음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너무 이쁜 거예요. 감사하고 나이한테 진짜 변화를 시키고 행복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이제 그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놓치지 않고 이 미래가 펼쳐지는 나의 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참 감사하고 나이한테는 참 행운이 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먼저 애터미를 전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먼저 전달을 받았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란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제가 봐서 1차적인 거는 한영 팀장님의 후속 관리라고 봐요. 한영 팀장님의 끈기 있는 그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애터미를 이제 알리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한영 팀장 이란 사장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업한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품으로 먼저 감동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품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 이분은 또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꿈. 아, 가족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하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다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 정리가 그런 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란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걸 보면 스폰서의 후속 관리.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끈기 있게 우리 한희영 팀장님이 이란 사장님을 만남을 계속 가져가서 처음에는 안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안 좋아했다 그러.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스폰서의 어떤 후속 관리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제 우리 한희영 팀장님이 이란 사장님을 후속 관리하는 그 시작 단계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일의 정립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한인팀의 이란 사장님 나오시면서 이제 파트너 후속 관리를 더 체계화시키면서 지금 그게 복제가 되어져서 이란 사장님께서 지금 이제 파트너와 함께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후속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계리켈타를 돕는 데 있어서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속 관리 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계리켈타를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지금 내가 계리켈타를 한 것, 그 다음에 2차적인 부분은 또 내 파트너를 계리켈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폰서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오늘 아마 그 강의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거의 뭐 25분인데 그걸 또 하게 되면 그것도 1시간 이상 해야 될 강의니까, 오늘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게 작용을 했구나, 또 이분은 이게 또 계리결단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잘 새겨 들으시면, 대상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이거, 어떤 분은 이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레시피 있어서 이걸 먼저 여기는 넣어보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란 사장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영원 예? 영원을 남겼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일 들으면서 맞아. 어떤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문구가 또 있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제가 이 뜰 앞에 어디 가가지고 저기 뭐죠? 구절초인가요? 네. 예, 구절초를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 뜰 앞에 심어놨는데요. 여름에 잎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또 무성하고 이렇게 한참 시간을 지났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꽃이 뭐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계절 따라 뭐 겨울에도 동백꽃 같은 게 피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떠한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인내와 끈기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적으로도 표현을 해주셔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계리결단을 내가 먼저 스스로 내가 어떻게 계리결단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계리결단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계리결단이 안 되면. 우리가 성장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접하지 못하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를 접하지 못하면 이 일을 계속하기는 진짜 힘듭니다. 어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전으로 이 일을 붙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단계가 되면 내 비전은 사라져요. 내 꿈은 사라져요. 힘든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더 꿈과 목표를 더 붙잡자고 계속 동기부여 주고 세미나를 더 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힘들어지는 상황들은 사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는 반드시 계단을 뛰어야 될 때는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계리결단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심지어는 그래요. 파트너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한나에 그렇게 고대하고 정말 우리가 파트너 한 사람 생산하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계리결단을 못 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어야 꽃을 피우지 못하는, 꽃몽우리까지 맺혀놓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숫자가 많이 빨리 만들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복제를 하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규 사업자들한테 너무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이게 과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셔요, 많은 사람을 만나셔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 속에 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많은 대상을 놓고 만들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10명의 애용자를 남기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를 주는 거예요. 6개월 안에. 그러면 그 10명 중에 애용자 10명 중에 2사람의 파트너를 어떻게 생산할 건가? 그럼 굉장히 심플해져 버려 일이. 여러분들의 활동도 심플하게 되고 그 안에 접목시킬 내용도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막 복잡해요. 앞뒤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쁘기만 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여러분 조금 더 이 일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후속 관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자로 안내할 것이라는 그 그림 속에 모든 활동을 다 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계리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리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계리가 무슨 뜻이죠? 뜻을 세운다. 하겠다. 계리가 무슨 뜻이에요?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운다. 제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계리가 무슨 뜻이에요? 다 끝든다. 뭐라 하겠다. 어떻게 자세 하겠다. 아니에요? 하지. 자세? 단단한 마음. 맺는다. 뭐라고요? 맺는다. 맺는다?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 자세? 결의가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뜻을 세우는 거는 결단일 수도 있어요. 결단. 그렇죠? 뜻을 내가 뭘 하고자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애터미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먼저 다 잡는 게 결의라고 봐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결단은 뭐죠? 하겠다. 결단을 세우는 거 잘라야 하겠다. 한다. 결심? 행동이죠. 행동이에요. 그냥 내 정한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결단이에요. 그러면 절단은 뭐죠? 절단은 자르는 거. 숨는 거. 자르는 거. 자르는 거요? 음. 자르는 건데 여러분들 애터미 잘라버리면 곤란해. 절단 내지 말고 결단하자 이제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 애터미를 해야 될 어떤 정확한 뜻이 정해져 있는지 이게 계리는 어떤 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다짐. 그 다음에 이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이 지금 올바로 꿈을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살피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살펴져야 또 뭐라 그랬죠? 내 파트너들도 잘 안내를 해서 계리결단을 도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계리결단이 되지 않으면 스폰서는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계리결단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리결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돕지 않아요. 지금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큰 숙제가 그거거든요. 지금 조직이 아직 성장 안 된 우리 팀장님이나 스폰서분들 이분이 지금 안 돼. 이분 밑에 있는데 어떤 분이 나와요. 이래요. 그러면 저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주냐 하면요. 그분의 스폰서를 먼저 세우라. 그거 세우지 않게는 이분 핸들링 하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요. 여러분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안 되는 사업을 서로가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전제는 뭐 되는 방향으로 간다. 되는 방향으로 간답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 쏟지 않는다가 지금 제가 방향을 잡고 가는 어떤 뚜렷한 어떤 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서로가 활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스폰서가 내 안 도와준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왜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주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피드백 해보고 사업을 마음을 다지고 결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리결단에 관련된 얘기 통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후속관리를 성공 8단계 이제 제가 후속관리 강의할 때 이란 사장님을 저 강의 돕는 자로 좀 세우려고 해요.
후속 관리 강의할 때. 그런데 이번이 아니고 이번에는 계리결단 속의 후속 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 이분이 조금 더 몰입의 단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성명 8단계 순서대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사업 설명회 하고 나면 후속 관리 들어가는데 그 후속 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란 사장님이 지금부터 내 파트너들을 후속 관리한 것들을 데이터를 다 정리해 놓으세요.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다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말하는 시간보다 우리 이제 이란 사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때는 말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이분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제품을 주문해 줬는데 썼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하기가 불편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니까 또 그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긍정적일 때 더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갔는가 또 부정적일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켰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란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지금 이제 소비자를 만드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마칠 텐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 분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셔 보시겠어요? 궁금한 거 있는 분들? 그럼 스피치 하고 싶으신 분. 스피치 하시고 싶으면 제가 스피치 시키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 해주셔도 돼요. 나는 도저히 뭐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러면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없는 걸로 간주하고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제가 강의한 게 다 아는 거니까 자, 알고도 안 하면 진짜 나쁜 거예요. 네. 내가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정리를 하셔서 서로가 계리결단하는데 도움도 주고 본인도 계리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우리 강민석 사장님 대답을 네. 크게 잘해 주시는데요. 대표로 스피치 좀 해주세요. 대표로. 제가 너무 진짜 성공의 8단계 중에 그 두 번째 결의결단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정말 이 키포인트가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결의결단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 예. 그래야지만 파트너가 결의결단이 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예. 요거 말고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요거라서 어쨌든 이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내가 먼저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예. 그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민석 사장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시작 단계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의결단에 있어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선택, 명단 속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놓여 계신 것 같은데, 구조화, 나로부터 좌우에 정말 한 사람 그 구조화를 잘 만들어서 탄탄하게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결의결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명단 속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김재용 본부장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재창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원, 네, 홍보국장님 뭐요? 조회 아니 맞아요. 사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 손든 줄 알고. 너무 씩씩하게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갑자기 번쩍 드시길래 사원 재창이 있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믿음의 국회에서요, 정선이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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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